여러분은 이번 63 지방선거를 단순히 시장, 도지사 뽑는 선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정치권은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역선거가 아닙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방향,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 국민의힘의 생존 가능성, 그리고 차기 대선 구도까지 연결된 거대한 분기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서 치러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계엄 사태 이후 보수 진영은 극심한 혼란 상태에 빠졌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당은 매우 강한 권력을 가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권력이 강할수록 국민의 기대도 커집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전국 단위 민심평가, 성격을 동시에 갖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번 63 지방선거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결과에 따라 한국 정치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시나리오별로 하나씩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포인트부터 짚어야 합니다. 지방선거는 원래 정권 심판 성격이 강한 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미래 기대감이 작동합니다. 총선은 정당 구도와 전국 이슈가 강합니다. 하지만 지방선거는 다릅니다. 국민들이 지금 정부를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가 훨씬 직접적으로 반영됩니다. 집값, 물가, 일자리, 세금, 갈등, 정부 태도, 정치 피로감, 이런 감정들이 지방선거에서 한꺼번에 터져나옵니다. 특히 한국 정치에서는 대통령 취임 직후 지방선거 결과가 향후 정권 흐름을 암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영삼 정부 초기 지방선거, 김대중 정부 이후 지방선거, 이명박 정부 중간 지방선거, 박근혜 정부 지방선거, 문재인 정부 지방선거 모두 정권 흐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야 모두 이번 선거를 단순한 지역선거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시나리오, 민주당 압승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민주당이 수도권, 충청, PK 일부까지 휩쓸면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장악력은 엄청나게 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민주당은 대통령, 국회, 행정부, 그리고 상당수 지방 권력까지 장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민이 개혁 드라이브를 지지했다 라는 해석이 강해질 겁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권력기관 개편, 언론개혁, 경제정책까지 훨씬 더 강한 속도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공소취소 특검, 개헌 논의, 검찰 구조 개편 같은 문제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엄청난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 탄핵 이후 보수 진영은 분열 상태인데 선거까지 크게 패배하면 지도부 책임론이 폭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수 재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친윤, 비윤, 강경 보수, 중도 보수, 무소속 세력까지 얽히면서 사실상 새로운 보수판 재편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부산 북갑 선거처럼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 계속 나온다면 국민의힘 중심 보수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그리고 민주당 압승 시나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재명 체제 장기화 가능성입니다. 지방 권력까지 장악하게 되면 차기 총선, 차기 대선까지 이어지는 강력한 정치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역풍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면 오히려 국민 피로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서 압도적 권력은 종종 오만하다, 견제가 사라졌다 라는 반작용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크게 이길 경우 오히려 이후 중도층 이탈 가능성도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나리오, 국민의힘 선전 시나리오입니다. 이건 단순 승리가 아닙니다. 지금 정치 지형상 국민의힘이 예상보다 선전만 해도 정치적 의미는 엄청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접전, TK, PK 결집, 충청 방어, 부산 북갑 같은 상징 지역 승리 등이 나온다면 보수 진영은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상 존재 가능성 자체를 시험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상 밖 선전이 나오면 보수층은 다시 결집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원 유세, 김문수, 한동훈, 장동혁 같은 인물들이 새롭게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주목할 건 윤석열 이후 보수의 얼굴이 누구냐입니다. 국민의힘이 선전하면 보수 내부 권력구도 경쟁도 훨씬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한동훈의 독자 노선, 장동혁 강경 보수 노선, 전통 TK 중심 보수, 중도 확장론까지 엄청난 경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한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정권 초기 프리미엄에 대한 기대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방선거에서 기대 이하 결과가 나오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의문도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 문제, 부동산, 기업 정책, 노조 문제, 갈등 정치 피로감 등이 본격적으로 공격받기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가장 흥미로운 시나리오입니다. 여야 모두 애매하게 끝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한국 정치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래도 이겼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생각보다 안 무너졌다고 주장할 겁니다. 문제는 이 경우 정치권이 더 강경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내 지지층만 더 결집시키면 된다 라고 판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갈등 정치, 진영 정치, 강성 발언이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정치에서 애매한 선거 결과는 종종 극단적 대치 정치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세대 변화입니다. 지금 2030대는 예전처럼 지역주의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업, 젠더 갈등, 경제 현실, 정치 혐오, 공정 문제에 훨씬 민감합니다. 그래서 기존 정치 공식이 점점 깨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무소속 돌풍, 수도권 접전, 젊은 층 이탈 현상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SNS와 유튜브 정치의 영향력도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과거엔 방송과 신문이 여론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쇼츠 하나, 커뮤니티 글 하나, 유튜브 영상 하나가 선거 분위기를 흔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기존 조직 정치와 온라인 정치 문화가 정면 충돌하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번 63 지방선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윤석열 이후 한국 정치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동시에 이재명 정부는 정말 안정적인 장기 집권 기반을 만들 수 있는가? 국민의힘은 살아남을 수 있는가? 보수는 재편될 것인가? 민주당은 더 강해질 것인가? 중도층은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 이 모든 질문의 첫 번째 답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선거는 단순히 시장과 도지사를 뽑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 사회가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정치는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한 전환점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지방선거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그리고 그 결과가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